그날 밤 민서는 잠에서 깨야 할 이유가 없었다. 집은 조용했고 남편 서진은 곁에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기척이 있었다. 익숙한 정적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한 공기. 평소보다 너무 이른 시각, 거실 쪽에서 들리는 희미한 목소리가 민서의 귀에 들어왔다.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말의 내용은 너무 낯설었다. 어차피 민서가 가진 건 다 지 부모가 해준 거야. 금반지 하나쯤은 몰래 가져도 모르겠지. 그 순간 민서는 몸이 얼어붙는 기분을 느꼈다. 한 문장만으로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최근 서진이 괜히 반지 보관한 위치를 물어본 일, 금고 비밀번호를 잊었다며 다시 물었던 일들,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던 말들과 행동들이 갑자기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믿어왔던 관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시어머니는 늘 다정하고 친절했다. 처음 인사드리던 날에도 그녀는 민서의 손을 꼭 잡고 딸처럼 생각할게요 라고 말했다. 민서는 그 말을 믿었다. 그리고 진심이라 여겼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언제나 웃으며 챙겨주었고 명절 음식조차 손대지 못하게 하며 며느리를 아끼는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했다. 민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따랐다. 선물도 아끼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도 넉넉히 드렸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서진 역시 민서를 배려하는 남편이었다. 늦게 퇴근해도 피곤하단 말 한마디 없이 집안일을 나눴고 휴일이면 민서가 좋아하는 식당을 찾아 함께 다녔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민서 앞에서는 한숨 한 번 쉬지 않았다. 민서는 그런 서진을 인생의 행운이라 생각했고 그와의 결혼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 밤 열린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들은 민서를 산산조각냈다. 시어머니는 서진에게 속삭였다. 민서가 지금은 단단하게 나가지만 결국 정 때문에 무너질 거야. 그냥 이번만 도와. 내가 꼭 갚을게. 그리고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민서는 그 침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거짓말보다 더 아픈 건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의 외면이었다. 민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리했다. 이 집은 그녀가 머물 곳이 아니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떠나버린 밤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짐을 챙기고 손끝 하나 닿지 않게 결혼 생활의 기억들을 피해 걸었다. 그렇게 그녀는 혼자였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혼자였다. 부모님 댁으로 향하는 길, 그 어떤 음악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저 왜라는 질문만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왜 시어머니는 그녀를 이용하려 했을까? 왜 서진은 막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것도 몰랐을까? 민서는 스스로에게 수십 번 되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대답 없는 질문들만이 새벽의 정적 속에 떠다녔다. 어쩌면 처음부터 누군가의 며느리가 된다는 건 한 사람만 사랑해선 안 되는 일이었는지도 몰랐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세계, 기대와 의무, 침묵과 타협,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된 관계들이 그 안에 있었다. 부모님 댁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어떤 말보다 깊게 상황을 직감했다. 아빠는 말없이 방문을 닫아주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누웠고 하룻밤 사이에 수년이 지난 듯한 피로가 온몸을 감쌌다. 이불 속에서 그녀는 다시 그 대화를 떠올렸다. 금반지 하나쯤은 몰래 가져도 모를 거라는 말. 그게 진심이었다는 사실보다 그 말이 너무 쉽게 입 밖으로 나왔다는 게 더 아팠다. 아끼고 믿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결국엔 그녀를 하나의 자산으로 계산하고 있었단 걸 깨달은 순간 민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곳에 도달해버렸다. 그날 이후 민서는 어떤 설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원하는 건 사과도 변명도 아닌 단지 현실을 인정하는 힘이었다. 그 현실은 잔인했고 그래서 더욱 명확했다. 믿음은 부서졌고 사랑은 식었고 남은 건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시작해야 했다. 아니, 이제부터야말로 진짜 시작이었다. 결혼 전 민서는 주변 누구보다 평탄한 인생을 살았다. 부모님은 부산에서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며 제법 여유 있는 생활을 누렸고 민서에게 부족한 건 없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학원과 친구들 사이를 바쁘게 오갔고 방학이면 가족 여행으로 해외를 다녀오곤 했다. 명품은 아니어도 언제나 단정한 옷을 입고 좋은 대학에서 성실히 공부했다.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자랑하진 않았지만 늘 감사하며 살았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한 가지를 강조했다. 가진 게 많아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졸업 후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 입사한 민서는 직장 생활도 무리 없이 해냈다. 그렇게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단단한 삶을 꾸려가던 중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서진을 만났다. 병원에서 내과 전공의로 일하던 서진은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지만 대화는 늘 진중했고 무엇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의를 잘 갖추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함께 식사할 때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 민서는 이 사람은 배려를 아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교제는 조심스럽게 시작됐다. 서로 바쁜 일정 탓에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주고받는 메시지에서 묻어나는 진심은 금세 서로를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진이 작은 꽃다발과 함께 평생 옆에 있어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민서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도 계산도 없었다. 그가 좋은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도 따뜻해 보였기 때문이다. 첫 만남부터 시어머니는 유난히 민서를 반겼다. 작은 찻잔에 차를 따르며 참 복이 많은 아이다라고 말하던 그날의 분위기는 아직도 생생했다. 우리 집 며느리 되면 진짜 잘해줄게. 네가 고생하지 않게 해줄 거야. 그 말에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감동했다. 누구나 시댁에 대한 불안을 안고 시집 간다지만 자신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식은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양가 친척, 지인, 친구들 모두가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좋은 사람 만났다는 말이 그날 하루에만 수십 번은 들렸다. 민서도 그렇게 믿었다. 서진은 자신을 아껴주고 시어머니는 친엄마처럼 따뜻했다. 혼수며 예물, 예단 등 모든 것이 원만하게 오갔다. 무엇보다 돈은 필요할 때 말하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민서는 진심을 느꼈다. 결혼 후 민서는 시댁과 함께 사는 것을 전혀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았다. 넓고 깔끔한 아파트의 한 층은 사실상 신혼부부만의 공간이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가 밥을 차려주고 저녁엔 서진이 간식거리를 사오며 오늘 힘들었지라고 말해줬다. 시아버지는 과묵했지만 늘 민서를 존중해 주었고 집안의 분위기는 언제나 평화로웠다. 그런 가운데 민서는 스스로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부모님이 마련해준 적금을 시어머니께 드리며 어머니가 관리해주세요. 저는 믿어요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 반응에 민서는 더욱 확신했다. 진짜 가족이 되었다고. 결혼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서야, 엄마 친구가 같이 헬스케어 센터 하자고 하는데 자리는 있고 인력도 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대.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데 아빠에겐 말 못하겠어. 민서는 고민하지 않았다. 통장에 있는 예금 중 일부를 꺼내 바로 드렸다. 심지어 어머니가 정리해 두시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천천히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거라고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첫 거래가 시작이었다. 한 달 후 시어머니는 다시 민서를 불렀다. 그 센터 공사비가 예정보다 늘었대. 민서야, 혹시 또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엔 500만 원, 그 다음엔 700만 원. 그렇게 몇 차례 이어진 요청을 민서는 모두 응했다. 시어머니가 민서에게 말하는 태도는 항상 미안함과 신뢰를 담고 있었고 그 진심을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였다. 서진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를 의지하시는 건 좋은 신호야라고 애썼다. 하지만 반복되는 요청에 민서의 마음 한켠에 이상한 기운이 싹 떴다. 센터는 언제 열리냐는 질문에 시어머니는 요즘 운세가 안 좋아서 다음 달로 미뤘다고 말했다. 말은 맞는 듯했지만 그 말이 거듭될수록 의심은 커졌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들고 시어머니가 언급한 함께 한다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 너머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런 일은 전혀 없다. 친구는 최근 몇 년간 사업 같은 건 손대지 않았다고 했다. 민서는 멍한 상태로 전화를 끊었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자신이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다. 지금까지 받았던 칭찬, 고맙다는 인사, 미소, 배려,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얼어붙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많은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그날 이후 그녀를 전혀 다른 길로 이끌게 된다. 며칠 동안 민서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시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따뜻했던 아침 인사, 세심하게 챙겨주던 보양식, 조용히 건네던 안마기까지 모두 새롭게 보였다. 그 순간들의 진심은 있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계산된 접근이었을까? 민서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다. 확실한 건 단 하나였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 중 몇 가지는 명백한 거짓이었다는 것. 민서는 그날 저녁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찾아가 물었다. 어머니, 헬스케어 센터 말이에요. 제가 친구분께 전화 드렸는데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작게 말했다. 미안해 민서야. 사실은 그런 센터는 없어. 엄마가 거짓말했어. 그 말은 민서에게 예상된 듯 낯설었지만 동시에 받아들이기 힘든 고백이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도박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털어놓았다. 그날 밤 민서는 결정을 내렸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마음먹었다. 부모님께는 모든 사실을 말할 수 없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다. 민서는 이 일이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사기였는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무너진 자신을 붙잡기 위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다. 믿고 있던 가족이라는 관계가 어느새 가장 무서운 부담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 민서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민서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민서야, 제발 가지마.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할게.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듣고 있었다. 한참 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그냥 며칠만 친정에 다녀올게요. 정리가 필요해서요. 그날 민서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서지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연민과 책임감이 발목을 붙잡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어쩌면 자신이 용서해준다면 진심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가족이니까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웃으며 아침을 맞이하기는 힘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민서는 다시 평온함을 되찾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저녁 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다. 민서야,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예전에 도와줬던 분한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민망해서 아빠한테는 말 못하겠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았다. 300만 원. 하지만 민서는 망설였다. 몇 초의 정적 끝에 그녀는 조용히 계좌이체를 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면 이 한 번쯤은 더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한 번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5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했다. 이유는 달랐다. 이번에는 지인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그 다음엔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매번 의심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간청이 너무 절박했고 무엇보다 서진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죄책감에 빠뜨렸다.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민서는 어느 날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려 했지만 차마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와의 문제를 말하는 순간 가족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길 것 같았다. 서진은 여전히 자신을 사랑했고 집안 분위기는 평화로웠다. 그녀는 그 균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졌다. 결국 민서는 시어머니에게 정중히 부탁했다. 어머니, 혹시 그동안 빌려가신 금액들 기록해 두셨어요? 제가 정리해두면 나중에 편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정적을 보인 후 웃으며 말했다. 그걸 무슨 기록까지 해? 가족끼리 믿고 가는 거지. 민서는 그 웃음 속에 감춰진 무책임함을 느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그 순간부터 민서는 시어머니를 가족이 아닌 책임을 져야 할 상대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앞으로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민서는 마음속으로 선을 그었다.
앞으로 단 한 푼도 더는 빌려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말로는 끝이란 약속이 반복될 뿐 그 끝은 오지 않았다. 수백만 원 단위의 돈이 점점 사라졌고 대신 돌아온 건 멈출 줄 모르는 요청이었다. 민서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물이나 읍소에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그 결심조차 오래가지 못했다. 서진은 아무것도 몰랐다. 민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늘 혼자 감당했다. 남편에게까지 이 부담을 안기고 싶지 않았다. 서진은 민서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었고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도 컸다. 그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기 싫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서는 점점 지쳐갔다. 함께 저녁을 먹을 때면 웃음 대신 침묵이 흘렀고 주말이면 어디론가 나가자는 제안도 마냥 귀찮았다. 잠드는 시간은 늦어졌고 깨어나는 아침은 무거웠다. 어느 날 퇴근 후 민서는 시어머니가 예전에 일했다던 화장품 매장을 찾아갔다. 직원이었던 한 여성은 민서를 보자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사모님 며느리세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자 여성은 잠시 말을 고르고는 조용히 말했다. 사실 그 가게는 반년 전에 정리됐어요. 도박 문제로 손을 떼셨다고 들었어요.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에 차오르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그날 밤 민서는 시어머니를 마주 앉혔다. 더는 둘러서 묻지 않았다. 지금까지 총 얼마를 빌렸는지, 어디에 썼는지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도박에 손을 댄 건 오래전 일이고 그때부터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시작한 도박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젠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민서야,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마지막이야.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지금껏 수없이 들어온 마지막이라는 말이 더는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서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 저녁에 가족끼리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 서진은 의아해했지만 동의했다. 저녁 식탁에 모두 모였을 때 민서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지금까지 저에게 빌려간 돈 모두 합쳐 거의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용처는 모두 도박이었습니다. 말이 끝나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봤고 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잠깐만 도와달라고 한 건데 점점 커졌어. 무서웠어. 그러나 변명은 의미가 없었다. 민서는 말없이 앉아있는 시아버지의 눈빛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다. 실망, 분노, 그리고 체념.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다. 서진은 민서의 손을 붙잡고 물었다. 그동안 이걸 혼자 감당한 거야?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그리고 그 밤 이후 서진은 변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편이 아니었지만 그녀를 비난할 수도 없었다. 그건 그의 엄마였기 때문이다. 민서는 그 사실을 이해했지만 더 이상 함께 울어줄 마음은 없었다. 며칠 후 민서가 퇴근해 집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앞에 놓인 건 종이 몇 장과 볼펜. 민서야, 나 약속할게. 이건 서약서야. 다시는 도박 안 하겠다고 적었어. 절에 다닐 거야. 정신 차릴 거야. 민서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깨끗한 종이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 그리고 맨 아래엔 다시 민서에게 피해주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용서를 말하지 않을게요. 그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날 밤 민서는 침대에 누우며 처음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는 울지 않았다. 지쳤고 이제는 달라져야 할 시간이었다. 이 집에 남아있겠다는 건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시 마주하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이젠 말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했다. 민서는 스스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다. 민서는 서약서를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경고였고 그녀가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시어머니의 다짐은 한동안 진지해 보였다. 아침마다 조용히 일어나 집안일을 했고 오후에는 동네 사찰에 다녀온다는 말을 자주 했다. 민서는 겉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관찰했다. 말 대신 행동을 보겠다는 자신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위었다. 서진은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민서에게 무슨 말을 할 때면 한참을 망설였고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도와주려 했었다. 그는 민서를 붙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민서의 마음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신뢰라는 것은 단숨에 회복되지 않았고 조용한 분노는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민서는 회사에서 잠시 휴직계를 냈고 집에 머무르며 자신을 추스르기 시작했다. 무기력했던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서서히 일상을 정돈해 나갔다. 하지만 불안은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다시 거실로 민서를 불렀다. 이번엔 말투부 달랐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덤덤했다. 민서야, 외숙모가 병원에 입원했어. 자궁에 혹이 생겼는데 당장 수술해야 해. 그런데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너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말하는 거야.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을지 확인하려 했지만 그 얼굴은 더 이상 감정을 주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딱 300만 원만. 정말 마지막이야. 외숙모 수술만 끝나면 바로 갚을게. 계좌번호는 안 적어도 돼. 네가 믿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근데 이번엔 진심이야. 그 순간 민서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돈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외숙모가 진짜 아프시다면 아버지나 서진 오빠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분노와 실망, 당황스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었고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서진은 민서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다. 엄마가 오늘 민서한테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 그런데 이번엔 정말 사정이 있대. 외숙모 병원비가 급하고 하더라고.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민서는 서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 돈에서 나가는 거라면 상관하지 않겠어. 하지만 우리 둘의 공동 자산에서 나간다면 난 이 집을 떠날 거야. 서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다시는 지난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 어떤 사정이든 그 어떤 눈물이나 호소든 그건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니었다. 며칠 후 민서는 평소보다 늦게 출근하겠다고 말하고는 집에 남았다.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오전 10시쯤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집을 나서 멀찍이서 뒤따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집 근처 사찰이 아닌 작은 골목 안쪽의 낡은 주택가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엔 커피 보드게임이라는 간판이 걸린 가게가 있었다. 민서는 가게 앞에서 멈췄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시어머니는 조용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누군가가 점수를 매기고 있었다. 그녀는 더는 숨겨진 게 없다는 듯 담담하게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집에 돌아온 민서는 아무 일 없었던 듯 방으로 들어갔다. 저녁이 되어 시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민서는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 화면을 켰고 사진을 보여주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멈추고 싶은데 잘 안 돼. 진짜 멈추고 싶은데. 민서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더는 기다려주지 않을 겁니다. 이 집에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당신의 책임이에요. 다시 한 번이라도 우리를 속인다면 저는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날 겁니다. 그날 밤 민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감정은 마비된 듯 묻었고 더 이상 분노도 실망도 없었다. 단지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결심만이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번엔 경고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은 민서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민서는 더 이상 경고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말을 다 했고 더는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행동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걸 자신에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분명히 각인시켰다. 집안은 그날 이후로 극도로 조용해졌다. 마주치는 일이 있어도 불필요한 말은 오가지 않았고 식탁 위에도 말보다 정적이 먼저 자리를 잡았다. 서진은 그런 분위기를 애써 외면하려 했다. 회사에서 늦게 돌아오는 날이 늘었고 집에서는 최소한의만 남겼다. 민서는 더 이상 그를 탓하지 않았다. 그 역시 피해자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서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속으로 아주 치밀하게, 아주 단단하게 다시 준비하고 있었다. 며칠 뒤 민서는 회사에 복귀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익숙했고 그 익숙함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함께 식당에 가고 회의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 민서를 바라보며 상사는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민서 씨, 지난 몇 달간 고생 많았죠. 이번에 팀장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다음 분기부터 팀 리더 맡아보는 건 어때요? 순간 민서는 놀랐다.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신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상사는 그녀를 믿는다고 했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가 그런 사람이라고 했다. 민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보다는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한 걸음으로 느껴졌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 서진이 부엌에서 조용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예전과는 확실히 달랐다. 그는 말없이 식탁을 차리고 민서가 앉기를 기다렸다. 식사 도중 서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즘 회사는 어때? 다시 잘 적응됐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짧고 간결한 대답이었지만 그 속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진은 더 말하지 않았다. 민서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듯 보였다.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폈다. 자신을 향한 독백처럼 써내려간 글에는 후회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버티고 견딘 자신에게 보내는 조용한 격려가 있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더는 누구의 희생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일주일쯤 지나고 시어머니가 민서의 방문을 두드렸다. 조용히 문이 열리고 그녀는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다. 작고 낡은 수첩 한 권이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민서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말했다. 이건 지금까지 네가 빌려준 돈 목록이야. 내가 다 적어놨어. 다는 못 갚아도 할 수 있는 만큼은 갚고 싶었어. 얼마 전 금고에 넣어둔 목걸이랑 반지도 팔았어. 여기 800만 원 먼저 돌려줄게. 민서는 무표정하게 그 수첩을 넘겨보았다. 빼곡히 적힌 금액들과 날짜, 간단한 사용 용도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받을게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게 어떤 건지 이번 한 번은 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한편으론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다. 민서는 속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라. 그날 밤 서진은 민서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엄마가 돈 준 거 들었어? 기분이 어때?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정리된 기분은 아니야. 하지만 최소한 진심이 있었다면 이렇게라도 행동했을 거라는 건 믿을 수 있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민서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손을 민서는 피하지 않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다시 사찰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번엔 말없이 조용히. 매일 아침 차 한 잔을 책상에 두고 마당에 풀을 뽑거나 작은 화분을 옮기는 일을 시작했다. 민서는 그런 변화에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상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에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고 미세한 틈이 열리기 시작했다. 민서는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그 경계는 이전의 날카로운 벽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그녀는 서서히 자신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다. 삶은 다시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고 민서는 그 흐름 속에서 조금씩 균형을 되찾고 있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그 기억을 무기로 자신을 더 단단히 지탱해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서가 장을 보고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 예의 바른 말투. 하지만 민서는 순간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서야, 정말 미안한데 외삼촌 쪽에서 급한 일이 생겼어. 이번엔 내가 도와야만 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민서는 이미 상황을 예감했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돈을 요청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달랐다. 이번에는 친척의 수술비였다. 민서는 묻지 않았다. 누구인지, 어떤 병인지, 어디서 치료받는지. 그녀는 더 이상 검증을 위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저는 드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상했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체념보다 서운함이 앞서 있었다. 그래. 네 입장도 이해해.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지. 그냥 한번 말해본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는 방으로 돌아갔다. 민서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다. 이번엔 분노도도 실망도 들지 않았다. 감정이 아니라 결심만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스스로에게 되새겼다. 그리고 그날 밤 서진에게 모든 것을 알렸다. 돈을 다시 요구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거절했다는 대답까지. 서진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다. 한참 후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또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물었다. 그럼 이번엔 당신이 어떻게 할 건데? 서진은 며칠 동안 말이 없었다. 출근과 퇴근, 식사와 대화 모두 형식처럼 이어졌다. 하지만 민서는 서진의 침묵이 무책임이 아닌 고뇌라는 걸 알고 있었다. 결국 일요일 저녁 서진은 가족 회의를 제안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다. 시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아무런 기색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는 다 알고 계시죠? 엄마? 민서한테 또 돈을 요구하셨죠? 그게 몇 번째인지 저도 셀 수 없을 정도예요. 저도 이제 더는 눈 감을 수 없어요.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시아버지의 얼굴은 이미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서랍장에서 무언가를 꺼내와 거실 테이블에 올려놨다. 두툼한 봉투와 서류 한 장. 이건 작년에 내가 준비했던 서류야. 법원에 제출하려던 이혼 서류지. 그땐 내 엄마가 마지막으로 고쳐보겠다고 해서 내가 멈췄지.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민서는 충격을 받았다. 시아버지가 이혼을 결심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는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이제 결정했어. 너도 선택해, 서진아. 가족을 지킬 거면 제대로 지켜. 민서가 없었다면 이 집은 이미 무너졌어. 넌 그걸 알아야 해.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말씀 맞아요. 저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민서에게 상처를 준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날 밤 늦게 서진은 민서를 방으로 불렀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 내가 직접 정리할게. 아버지와도 얘기하고 필요한 조치도 할 거야. 민서가 더 이상 나서지 않게 하고 싶어. 민서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지쳐 있었고 서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만약 이번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정말 이 집을 떠날 생각이었다. 그 일주일은 고요했지만 묵직했다. 서진은 야근도 회식도 없이 매일 집에 일찍 들어왔다. 주말엔 시아버지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졌다. 민서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일요일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식탁에 다시 네 사람이 마주 앉았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다음 주에 병원 상담 예약했습니다. 중독 치료 받으셔야 해요.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거부하신다면 아버지와 저는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그 안에는 억울함도 변명도 없었다. 단지 체념과 무거운 수긍만이 있었다. 민서는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꼈다. 완전히 안심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행동이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은 편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민서는 일기장에 한 줄을 남겼다. 나는 여전히 이 집에 있다. 떠나지 않은 건 용서해서가 아니다. 아직 나에게 지켜야 할 나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비가 그치고 서늘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민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단단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본격적인 상담과 치료를 시작했다. 처음 몇 번은 거부감이 크다고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점점 안정되고 있다는 연락이 왔다. 민서는 직접 병문안을 가지 않았지만 병원 측에서 전달받은 내용만으로도 안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소비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일상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되찾는 데 집중했다.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고요했지만 무겁지 않았다. 서진은 더 이상 말로 무언가를 해명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식사를 챙기고 퇴근 후 민서를 도와 집안일을 분담했다. 민서는 그 모든 행동을 말없이 지켜봤다. 마음의 벽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그가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건 느껴졌다. 회복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걸 이제는 서로 잘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치료 경과가 좋아 퇴원을 고려해도 된다는 이야기였다.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에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게 맞을까?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게 나을까? 그녀는 서진과 상의했고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내가 엄마를 맞이할게. 민서는 억지로 안 해도 돼. 결국 민서는 퇴원 당일 병원에 함께 가기로 했다. 도망치듯 떠났던 그날 이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살이 빠졌고 말수가 줄었으며 눈빛에서도 지난날의 불안함이 보이지 않았다. 병원 문을 나서며 민서를 보자 시어머니는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서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랜만에 침묵 속 인사. 그건 어쩌면 말보다 더 진심이었다.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조용히 지냈다. 민서와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고 따로 말을 붙이지 않았다. 민서 역시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식사 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일은 없었고 작은 일 하나에도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변화를 바라보게 되었다. 여전히 완전한 신뢰는 어렵지만 적어도 과거와는 다르다는 건 알 수 있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수첩을 내밀었다. 아내는 지금까지 민서에게 빌린 돈의 내역과 함께 남은 금액을 어떻게 갚아나갈지 계획이 적혀 있었다. 이제는 나 자신한테도 빚이 없도록 살아보려고 해. 짧은 한마디였다. 민서는 조용히 수첩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 진심이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그날 밤 민서는 서진과 함께 베란다에 나와 앉았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서야, 네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솔직히 처음엔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네 눈을 똑바로 못 봤어. 근데 이제는 네가 나한테 준 시간들을 지키고 싶어. 민서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당신을 다시 믿기 시작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믿기로 했어.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버틴 거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아직 완전히 좁혀지지 않았지만 서로가 그 틈을 지켜주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지 않기 위한 선택이라는 걸 민서는 점점 더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몇 달 후 민서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커뮤니케이션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고 민서 역시 조심스럽게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많은 이들이 조용히 귀 기울였고 한 중년 여성이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은 덜 어두운 것 같아요. 민서는 웃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울림이 퍼졌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공감이었고 그녀는 그 공감 안에서 스스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었다. 민서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과거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 데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 단단해진다는 건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걸.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님을 알았다. 상처받았던 여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사람. 그것이 민서가 가장 자랑스러워야 할 모습이었다. 어느 저녁 민서는 다이어리에 짧게 적었다. 나는 아직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다. 처음으로 아무런 걱정도 없이.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공감 덕분에 이 이야기가 더 깊은 울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점은 진심 없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처든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신뢰든 행동 없이는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용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삶의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진실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고 싶으시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들려드린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큰 격려입니다. 고맙습니다.